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기후, 건조기후,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온대기후, 그 다음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차례로 분포하는 현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살펴보았죠. 오늘은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63쪽입니다. 163쪽. 이 세계의 여러 나라. 첫 번째, 우리나라 주변 국가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학습 목표 1. 중국의 주요 특징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옆에 중국이 있죠. 2. 일본과 러시아의 주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예, 우리 주변에는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이라는 나라도 있죠. 그러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평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우리나라에 접해 있는 바다가, 큰 바다가 태평양이죠. 여기가 태평양입니다.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땅을 반도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나라의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위에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중국 위쪽으로는 몽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렇게 길게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일본입니다. 네, 이런 나라들을 주변에 두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자연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문화적 환경은 어떠한지, 이런 자연환경과 문화적 환경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이죠.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여기서 유라시아라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동남쪽에 위치하죠. 동남부에 위치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광대한 국토 좀 치우고 볼까요? 네, 인구가 가장 많고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죠.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했다. 전체 국민의 약 92%가 한족이고, 중국 민족을 한족이라고 하죠. 한족이고 그 밖에 55개 소수의 민족들이 살고 있다. 중국은 1949년부터 사회주의 혁명으로 공산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 위쪽에 북한도 공산국가죠. 그래서 같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친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죠. 베이징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다. 수도기 때문에, 베이징이 수도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부분적으로 상하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자유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원래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주도가 되어 움직이는 계획경제를 실시를 하는데, 계획경제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부분만 자유경제 정책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중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국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국교가 단절되어 있어서 서로 오고 가지 않았는데 중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부 자유경제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었죠.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중국과 우리나라가 오고 가는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지만 자유경제 정책을 도입했다는 것.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서는 자유경제 정책 도입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지만 개방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아주 놀랍도록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경제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땅도 워낙 넓고 인구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그 위상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본. 여러 개의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죠.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일본은 4개의 큰 섬과 3,000개가 넘는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다. 국토 대부분이 산으로 되어 있으며 산이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화산이 많다 보니 땅이 흔들리는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본에 지진 났다는 얘기는 뉴스로 아주 자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난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여서 습하고 습기가 많고 비와 눈이 많이 내린다. 그러니까 습하겠죠. 비, 눈이 많이 내리니까. 그리고 일본은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은 실제적인 권한은 없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왕은 상징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실제 정치는 누가 하나요? 총리가 하죠. 총리가. 실제 정치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같은 내각 총리 대신이 맡아서 한다. 그래서 보통 총리라고 부르죠. 일본은 총리가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다. 그리고 원료 수입가, 재료죠.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재료를 원료라고 하죠. 원료를 수입해서 원료를 다른 나라에서 사와서 그 원료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다른 나라에 다시 파는 거예요. 수출을 해서 이런 원료 수입, 제품 수출에 유리한 원료를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 또 그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서는 바다가 있어야 되겠죠. 배로 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태평양을 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태평양을 끼고 있죠. 우리나라가 접해 있는 큰 바다가 태평양입니다. 그러면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태평양 연안을 따라 공업 지역이 발달했어요. 공업 도시가 많고 여기서 전자제품을 만들고 반도체 등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인접해서 가까이 있어서 상호 경제 발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에는 독도 문제가 남아 있어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그리고 일제 35년 동안 우리가 피해를 입은 그런 보상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우리 보통 위안부 문제 뉴스에서 자주 접하죠. 그런 위안부 보상 문제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분쟁을 하고 있죠.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 다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예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었고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위도가 높아서
위도가 가장 낮은 게 영도, 적도죠. 적도는 열대 기후였고 점점점 위도가 높아지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죠. 그래서 냉대 기후가 널리 분포합니다. 러시아는 추운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동쪽은 러시아의 동쪽은 아시아 쪽이죠. 사실은 러시아의 동쪽은 아시아 쪽입니다. 높은 산이 많고 높은 산이 많으면 사람 살기가 불편하겠죠. 그리고 반대쪽인 서쪽은 평야가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서쪽은 유럽에 가까운 곳이죠. 그러면 사람 살기는 산보다는 평야, 넓게 펼쳐진 넓은 땅이 사람 살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서쪽인 유럽 가까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도시가 발달해 있는 거죠. 따라서 서쪽 지역에 인구가 집중해 있다. 서쪽이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서쪽인 유럽 쪽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해 있다. 도시가 발달해 있다. 이 말이죠. 영토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속하기는 하지만 영토의 대부분이 아시아 쪽에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럽에 가까운 서쪽에 살고 있어서 언어나 그 다음에 음식 문화 등 생활 모습은 오히려 유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생긴 모습도 유럽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과 가까이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어요. 풍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발달했다.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많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중국, 일본, 러시아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166쪽에서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지도를 보고 나라의 이름을 맞게 써봅시다.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의 서쪽에 어떤 나라죠? 여기가 중국이죠. 중국 위쪽에는 몽골이 있어요. 우리의 고려를 침략했던 몽골. 그 다음에 3번은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의 북쪽이죠. 그 다음에 한국의 동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일본. 일본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화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진 활동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이 중국이었죠. 1번은 중국. 2번은 몽골. 3번은 러시아. 4번이 일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 다음 2번. 중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세계에서 영토가 넓은 나라이다.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는 러시아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입니다. 그 다음 화산이 많고 지진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 일본. 그 다음 영토가 넓고 지역마다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난다. 영토가 넓으니 여기도 러시아죠. 그러면 중국에 대한 설명은 2번이 되겠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다음 3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나라의 이름을 괄호 안에 써봅시다. 이 나라는 3,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3,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제품을 만들고 반도체 산업이 발달해 있다 그랬어요. 일본이죠. 태평양 연안에서 이런 공업도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위치로 가까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위치가 가까운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 있겠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